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엉뚱한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 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무려 150억 달러라는 막대한 비용을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죠. 당시에 예산을 확보할 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의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를 시키는 데에는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방법을 썼냐면 국방부 예산 중에서 일부를 전용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 전용의 대통령의 특권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예산 전용을 해서 그 예산을 마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장벽 건설을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근데 이 장벽 건설이 지금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예산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남아있는 예산을 계속 장벽 건설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취임 첫날부터 일단 중단 명령 내려놓고 그리고 자, 그 국경 장벽 짓기로 했던 예산 남아있는 거 전부 다 되돌려놔 해가지고 다시 군부대로 되돌려 놓는다. 그리고 일부는 남아있는 예산 중에 일부는 지금 그 장벽 건설하는 현장에 뭐 기자재 같은 것들 지금 뭐 잔뜩 쓰레기 같은 것들 남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치우는 청소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지금 명령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백악관 예산실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는데요. 2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군사 비용으로 다시 반환하고 나머지 자금을 건설 현장 정리에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백악관 예산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서 11개 주 그리고 3개의 미국령 지역 뭐 푸에르토리코라든가 이런 괌이라든가 이런 미국령 지역 그리고 16개 국가 16개 국가는 이제 해외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이 지금 전 세계 국가에 나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죠. 이렇게 16개 국가, 11개 주, 3개의 미국령 지역에 걸쳐서 총 66개의 군사 프로젝트에 자금이 나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20억 달러가 조금 넘는 돈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각 지역에 66개의 프로젝트로 다 쪼개져 가지고 군 프로젝트로 그렇게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국경 장벽은 이제 더 이상 완성 안 시키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어제 텍사스에서 텍사스주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경을 짓겠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순서상으로 생각하면은 바이든이 지금 텍사스 주지사에 대해서 괘씸죄를 적용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만 설마 그렇게까지는 아니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부터 바이든은 이 국경을 완성할 생각이 없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텍사스에 저런 발표가 나오니까 차라리 잘 됐다 돌려라. 이미 다 얘기가 내부적으로 다 돼 있었던 것이었다. 국경을 지을 생각이 건설할 생각이 이제 전혀 없고 지금 뭐 계속해서 뭐 해리스 보내가지고 멕시코에 가가지고 또 과테말라에 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제 미국에 오지 마. do not come 바보같이 그렇게 얘기해봤자 올 사람이 안 옵니까? 다 오죠. 그 do not come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에 엠킴 TV에서 아주 정확하게 그 영상을 찝어가지고 보여주던데요. 뭐냐하면 그 카멀라 해리스가 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후보자 연설을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우리는 환영해 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고 인도주의적으로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불법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민자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 망명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선처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쳤던 그 영상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며칠 전에 과테말라 가가지고 do not come 하는 영상을 하는 걸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하는 생각이 딱 들 수밖에 없죠. 불과 몇 달 사이에 명색이 이 초강대국 미국이라는 나라의 부통령이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았다. 뭐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두 소리는 안 하지만 행동으로 국경 장벽을 아예 그냥 건설을 중단해버리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준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뭐 텍사스 같이 직접 국경을 주 차원에서 건설을 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주법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다스리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있다.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안타깝기는 한데 이 참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예산을 마련할 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국경을 더 튼튼히 하겠다라는 것은 비단
트럼프 대통령의 혼자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빌 클린턴도 마찬가지였고 오바마도 마찬가지였고 전직 대통령들이 전부 다 이민법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국경을 튼튼히 해야 된다는 얘기는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천으로 옮기지 못했었죠. 전임자들은.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던 게 트럼프였던 겁니다. 약속을 지켰던 거죠. 국경 장벽 건설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 약속 아무도 지킬 거라고 사실 기대 크게 안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들도 비슷한 약속들을 했었지만 못 지켰기 때문에 트럼프도 사실은 약속은 하기는 했지만 그걸 진짜 하리라고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못했습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반대하고 나오는 바람에 야, 이게 또 이번에도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죠. 그래서 이건 뭐 약속이니까 난 꼭 지키겠다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 충분하게 마련해서 일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그걸 지금 후임자는 다 막아버린 이런 상황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국경을 일단 튼튼하게 해놓고 일단은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민법을 개혁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된 이민법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순서가 뒤바뀌거나 뒤죽박죽이 돼버리면 이민 개혁은 영원히 묘연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민 개혁을 하기는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문단속을 먼저 해놓고 나서 내부적으로 정리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순서를 지금 제대로 못 잡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속상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